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 시간은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치아 지킴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배혜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빨리 지나가는지 느끼는 게 제가 방송을 나올 때 이렇게 느끼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거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벌써 또 나갈 시간이야? 이렇게 느끼시나 보네요. 그렇죠. 저도 방송하면서 청취자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하면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 지구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는데 네. 한 달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저는 원장님 한 달 빨리 지나간 한 달 뒤 오셔서 저는 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저희 원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 치아 상식이라고 할까요? 좋은 정보들 얻고 있어요. 치아 지킴이 시간을 통해서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치아를 관리를 잘 하더라도 이제 치아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치아를 뭐 빼야 되든지 어떻게 돼서 잃는 상황이 됐을 때 회복을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뭐 치아가 하나가 빠졌을 때는 뭐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양편에 치아를 걸어서 또 브릿지라는 거를 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치아를 많이 상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반 이상이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물론 이제 임플란트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되시면 좋은데 네. 또 그렇게 못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틀니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틀니에 대해서 덴처라 그러죠. 네. 영어로 덴처라 그러는데 틀니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특성 그리고 틀니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안 될 건데 그 임플란트 틀니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도 있군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틀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 틀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장님? 우선 우리가 이제 틀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틀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치아가 우리가 뿌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치아가 지탱이 돼서 이렇게 고정이 돼서 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뿌리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틀니가 틀과 이제 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개념은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렇죠. 틀니라는 거는 네. 그래서 일반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제 종류는 뭐 재료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 금속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금속이 없이 뭐 아크릴릭으로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플렉사이시라 그래서 좀 부드러운 또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된 틀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아에 남아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그 틀니의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 그게 가장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부분 틀니와 이제 전체 틀니가 있어요. 그 부분 틀니를 뭐 partial denture라고 그렇게 말하고 네. 전체 틀니를 complete denture라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예요. 전체 틀니라는 거는 치아가 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뭐 위쪽이라든지 아래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잇몸 질환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치아를 다 잃게 되신 상황에서 네. 이제 전체를 이제 치아와 그 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틀니가 있고요. 이제 부분 틀니 partial denture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치아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거는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틀니로 이렇게 메꾸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플리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경우도 있을 건데 임시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앞니가 이렇게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플리퍼라는 말이 이렇게 제쳐서 이렇게 뺄 수 있다는 그런 플립이라는 네, 말이 네.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네. 그래서 플리퍼라는 말은 치과에서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이 이제 그 부분 틀리인데 그 치아 개수가 조금 미싱이 적은 경우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플리퍼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아를 나머지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를 뽑고 그리고 바로 틀니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바로 틀니를 하는 뭐 immediate denture라는지 즉 이제 보통 즉석 틀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 immediate denture도 어떻게 보면 틀니의 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틀니도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저는 그냥 틀니 하면 네, 전체 틀니가 딱 떠오르거든요. 예. 전체를 끼웠다 뺐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그 채팅창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틀니를 하셔야 되는 조금 이제 요즘은 이렇게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치아도 보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음. 이렇게 또 빨리 이 틀니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속상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 내가 나이가 네.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돼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네. 치아에 관해서 또 많이 안 좋은 상황들도 있으시고 네. 예, 아주 구강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공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틀니 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릴 적 봤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네,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틀니를 해야 돼 하면서 좀 속상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네. 채팅창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틀니 종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틀니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까요? 또 이렇게 좀 속상할 수도 있지만 장점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틀니를 하는 거고 네. 어떤 장단점도 있고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특성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다른 치료의 틀니라는 거 아까도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틀니가 치아들이 많이 없을 경우에 네.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워낙 임플란트가 많이 발달이 되고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그렇죠. 면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많이 주관적인 견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틀니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치료라는 거는 뭐 픽스 이렇게 고정을 해서 임플란트는 보통 고정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비용이 조금 저렴하죠.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하나 심을 때 거기에 관한 그 비용이 들지만 네. 예를 들어서 치아가 10개가 없으세요. 네. 근데 10개가 없는데 10개를 다 이렇게 임플란트로 하시거나 뭐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시다도 상당한 그런 비용적인 나게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그거는 그래서 하나에 대한 가격이 책정되지 그쵸. 않나요? 예. 임플란트는 예, 그렇죠. 틀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개를 리플레이스 한다든지 아니면 10개를 리플레이스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잘 맞는 경우에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처음에 끼면 어색하고 이렇지만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뭐 안경을 낀 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우선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틀니하고 이제 부분 틀니 치아가 남았을 때하고 치아가 없을 때인데 전체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 같은 경우 이 위에 상악이라고 그러죠.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입천장을 임플란트 틀니가 아니고는 입천장을 대부분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잇몸에 지탱을 해서 하는 게 보통 전체 틀니입니다. 네. 그래서 그 tissue supported라고 그래가지고 그 잇몸이 좋고 이렇게 거기에다 지탱을 하는 게 전체 틀니고요. 네. 그리고
부분 틀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서베이 크라운이라고 해서 나머지 치아들의 뭐 가장 뒤에 있는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라운을 씌워요. 네. 크라운을 씌우는데 크라운을 씌워서 그 틀니가 이렇게 꼭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분 틀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그 투스본이라고 그래서 치아가 지탱을 해요. 물론 이제 잇몸에 이렇게 놓려 있지만 네. 치아가 지탱을 하기 때문에 그 큰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틀니가 편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전체 틀니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틀을 잡아주는 그런 치아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겠네요. 또 네. 왜 치아가 빠진 위치들이 또 다 다르시잖아요. 네. 앞니가 빠진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금니 쪽만 없으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아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전체 틀니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예. 부분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건 이제 전문가분께서 판단을 예.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치아가 안 좋으셨다가 이제 오시는 상황이 있는데 네. 치아가 나빠지게 잇몸적으로 이제 나빠졌을 때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경우에는 그 치아가 하나만 딱 나빠지고 다른 것들은 다 건강한 경우는 없어요. 이게 잇몸 질환이라는 거는 네. 보편적으로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전체적인 그 치아에 모든 치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치과를 안 가시고 뭐 조금 흔들린다 해서 가보니까 뭐 치아를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아주 다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가 흔들리고 좀 아픈 것 같아서 치과를 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네. 뽑고자 하시는 치아의 개수와 네. 치과 병원에서 말씀드리는 뽑아야 된다는 치아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깝네요. 저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건강도 좀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치아도 나이가 좀 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을 때 또 치아가 건강할 때 미리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잇몸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네, 담배 진짜 자주 얘기해 주신 예, 것 제가 같아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보고 네.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너무나 봤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 원장님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딱 그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원장님 뵙기 위해서 양치질을 하고 뭐 네. 냄새도 안 나게 해서 오실 텐데 네. 딱 치아를 보면 냄새를 통해서가 아니라 치아를 딱 보면 이분이 담배를 피시는 분이다 아니다. 그 좀 아실 수 있나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딱 봐서 안다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네.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왜냐하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잇몸 질환이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의 4배나 차이가 나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보셔서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아주 심하게 그렇게 상했다 그러면 제가 담배 피십니까 여쭤봤을 때 한갑 정도 피시고 20년 정도 피신 게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갑 피시던 분하고 예를 들어서 반갑으로 줄이신 분하고 제가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진행되는 속도가 늦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못 끊이시면 네. 줄이는 것도 그리고 줄이고 결국에는 담배를 피신다면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치과 방문이라든지 늦지 않게 음. 그렇게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5070님께서 그래도 담배를 못 끊으면요 하셨는데 네,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예 못 끊으시면 줄이는 것도 예. 좀 이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일구대다 3부 초대석 이 배우 원장님과 함께하는 치아 지킴이 시간에서는요. 치아를 상실했을 때 회복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틀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틀니를 만드는 그 과정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제 틀니가 어떤 틀니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플리퍼 예를 들어서 뭐 임시적으로 하나나 2개 정도 아니면 뭐 3개라도 그거를 회복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본을 뜨고
그리고 뭐 바이 체크라고 해서 바이도 뜨고 해가지고 보내면 그 다음번에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수술하시기 전에 보통 이거를 먼저 본을 떠났다가 네. 수술하시고 또 바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영구적으로 좀 오래간 쓸 수 있는 틀니들은 네. 물론 이제 병원마다 그 어떤 절차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스텝을 걸쳐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본을 뜨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본 뜨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뭐 잇몸 치료가 필요하면 치아가 있으실 경우에 네. 잇몸 치료가 필요하면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뭐 크라운이 필요한 치아들은 또 크라운을 씌우셔야 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본을 뜰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틀니 만드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본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본이 잘 떠져야지 이제 틀니가 잘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본을 떴는데 뭐 잘 조금 안 나온 부분이 있다든지 변형이 되면 왜냐하면 틀니를 생각해 보시면 틀니를 만드는 게 우리가 치아 안에서 만드는 게 구강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을 떠서 그 돌에 붓습니다. 네. 그래서 부어서 그 돌을 잇몸이라고 생각하고 틀니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우선은 그 본이 가장 잘 떠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겠네요. 잇몸은 어떻게 보시면 잇몸 부드럽잖아요. 근데 음. 돌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틀니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시 틀니 같은 경우 임시 틀니가 아니라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메탈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 커스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들어 이제 맞춰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틀을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또 위쪽 아래 이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아 세팅이 이렇게 다 치아를 우선 그 웩스라는 거, 그 양초 같은 거 있죠. 네. 거기에 세팅을 다 해서 치아를 맞춰봐요. 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 때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을 떠서 틀을 만들어 왔는데 틀이 잘 안 맞아요. 그럼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을 다시 떠서 할 수 있는데 음.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그 치아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넘어갈 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단계를 잘 맞춰서 와야지만 이제 틀니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되고 네. 그리고 틀니를 이제 가져가시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몇 번 오셔서 다 조절이 필요하세요. 네, 뭐 전체 틀니라든지 부분 틀니라든지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두라든지 뭐 구두를 새로 이제 신었을 때 네. 발이 아픈 상황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잇몸이에요. 아. 예, 그래서 쉽게 헐고 그리고 조금만 상처가 생겨도 너무 아프시고 요 스키니아 밖에 네. 스키니아 이렇게 좀 튼튼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잇몸은 살짝만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네. 아주 크게 느껴지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 기간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가셔서 다음번에 이렇게 딱 가져오시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셔야 되고 이런 랩에서 보내서 또 절차하고 맞춰보고 이런 게 시간이 뭐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몇 번 치과를 더 방문하더라도 네, 어쨌든 궁극적으로 좀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내 잇몸에 딱 맞는 그런 틀니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한 달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틀니 하시는 분들, 환자분들에게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그 이제 극이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치아가 안 좋은데 그냥 다 뽑고 틀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개 남아 있는 멀쩡한 치아가 있는데도 그냥 뽑고 그런데 틀니를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치아가 뽑을 정도는 아니세요. 보면 뽑을 정도는 아니신데 생각하시기에 뭐 치아가 뭐 예를 들어 좀 삐뚤삐뚤하게 있다든지 네. 그런 것도 다 교정하고 틀니는 이렇게 바르게 마치 교정된 치아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이제 틀니의 불편함이 이제 왜냐하면 치료라는 거는 치료를 하면 거기에 따른 뭐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불편함이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그냥 말을 그렇게 하시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음. 그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상극적인 그 내용은 치아가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치아가 너무 안 좋으신데 이제 있는 기존의 치아는 터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없는 부분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뽑지 않고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뽑지 않기 때문에 뽑지 않는다는 거는 부분 틀니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 틀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아 있는 치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네. 그 부분 틀니가 얼마큼 편하신지 네. 안 편하신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은 그 뽑지 않고 했을 때는 틀니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거의 이제 남아 있는 치아 상태가 좋아야 되죠. 그렇죠. 네. 좁고 이제 뽑지 않으 왜냐하면 틀니를 하시면 이제 몇 년간 오래간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치아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뽑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 치아는 살려야 된다는 말씀은 모든 환자분께서 하세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릴 수 있으면 네. 해야 되는데 살릴 수 있다 없다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제 병원에 가서 알아보셔야 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질문들은 뭐 누가 틀니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그리고 누가 틀니를 했는데 너무 괜찮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잖아요. 네. 보면 치아에 관한 게 어떤 일상 또 대화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치아의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잇몸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뭐 뼈 상태라든지 뭐 어떤 틀니를 하셨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천차만별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개개인별로 이렇게 상태가 다른데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틀니의 문제점 한번 볼까요? 잘 안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요? 그리고 편안하는 분은 그러면 뭐 그냥 적응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치아 위치에 따라 다른데 특히 음. 이제 어금니만 없으신 분들을 틀니를 하시게 되면 이제 뒤쪽이 많이 눌려서 힘든 경우가 되고 네. 그 뭐 저희 병원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틀니를 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병원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전체 틀니도 어떤 분들은 뭐 한두 번 해서 아주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병원에 했다가 왔는데도 또 힘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수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힘드세요. 그리고 부분 틀니는 오히려 전체 틀니보다는 조금 나으신데 네. 말씀드렸듯이 그 가지고 계신 치아들의 문제가 있을 때나 잇몸에 문제가 있을 때도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치료가 완전히 뭐 하지 않으면 되는 치료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치과에서도 저를 비롯한 많은 원장님들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또 계획도 필요하고 네. 또 조절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틀니가 좀 편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좀 너무 좋은 그런 게 되겠지만 또 이런 문제점들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틀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요즘 뭐 너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니까 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틀니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네. 힘드신 경우, 뭐 전체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데 뭐 붙어 있지 않고 뭐 접착제를 쓰셔야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틀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네. 한 달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네. 고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리고 임플란트 심은 쪽들은 또 뼈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되게 많이 하세요 또.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네. 한 달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좀 생소한데요. 임플란트 틀니란 틀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원장님께서 함께 소개해 주신다고 다음 시간 예고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이큐 치과 배우 원장님과 함께 틀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